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고 기대주 스토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IP를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겠다라는 되게 거대한 꿈을 갖고 있는 메인넷 프로젝트예요. 제 기준에는 베라 체인이랑 스토리 그리고 모나드 이 정도가 2025년 나올 메인넷 중에 가장 큰 기대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스토리의 메인넷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 리스팅 되기 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토큰을 얻는 방법은 오지를 따거나 아니면 바이낸스 월렛 이벤트를 하는 게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바이낸스 월렛 이벤트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무브먼트가 상장하고 나서 이 토큰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김프가 엄청 많이 끼는 사태가 있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스토리도 자체 메인넷 토큰이다 보니까 초기에 토큰을 구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낸스 월렛 이벤트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스토리가 출시됐을 때 과연 이 스토리가 어떤 전망을 담고 있는 메인넷인지 한번 알고, 특히나 스토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누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스토리가 과연 돈이 될까가 아무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요소겠죠. 그래서 그쪽을 빠르게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 스토리는 현재 존재하는 크립토 VC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성과가 좋은 VC로 알려진 A16Z가 54밀리언으로 시리즈 A를 리드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시리즈 B까지 A16G가 리드했거든요. 이 마지막 투자 라운드를 살펴보면 총 140밀리언을 투자받았고, 투자받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2.25빌리언, 하나 총 3.5조 규모의 밸류였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봐야 될 프로토콜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무려 A16G 리드로 최종 2.25빌이나 투자를 받았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얘네들이 아직 제품도 안 나왔는데 뭐라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크게 A16G가 베팅했을까 라는 점이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얼마 전 2025년 투자 자산으로 뭘 고려하고 있냐라는 트윗을 남겼을 때 스토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보통 토큰 나온 지가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메타를 따라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메인넷도 안 나왔는데 투자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프로젝트는 스토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도 꼭 주목해봐야 될 프로젝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리는 한마디로 IP를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 IP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한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I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도 IP고요. 노래도 IP고요. 게임 스킨도, 게임도, AI도,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동영상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I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IP는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 클래스이자 금융 자산입니다. 스토리는 이 IP 시장의 규모가 2030년쯤 되면 총 6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IP는 사실 모두가 IP 중요하지라고 하지만은 아직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 뭐 IP 지켜줘야지, 존중해줘야지, 뭐 자산인 것도 맞지, 뭐 노래 저작권이 얼마에 팔린다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 IP가 구체적으로 뭐 몇 퍼센트의 로열티를 떼가고 이 IP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PPT 이미지에 페페를 사용했으니까 이 페페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주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그러한 방법론도 애매하고 실제로 줄 방법도 없고 시장은 엄청나게 클게 자명한데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IP 시장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등장하게 됩니다. IP는 분명 앞으로 엄청 커질 자산임에 분명한데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한들 이걸 어떻게 추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한다면 어떨까? IP를 메인 자산으로 하는 메인넷 레이어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게 스토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P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생성형 AI 시장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들이 등장하면서요. AI가 생성한 글, 코멘트, 영상, 사진,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AI가 만든 걸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AI가 만드는 동영상이나 목소리를 봐도 와 이게 AI라고? 진짜 구분 못하겠는데? 심지어 1, 2년 뒤에는 더 좋아질 텐데? 그리고 더 빠르게 더 적은 자원을 먹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조금이라도 AI를 접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한데 그에 따라서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셔터스톡과 게티 이미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있기 전에 이미지를 돈 주고 파는 사이트였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100명이 모여있는 사진이 필요해 라고 하면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에서 검색을 해서 그 이미지를 돈 주고 사용하고 이런 플랫폼이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냥 100명이 산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딸깍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회사들은 합병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생성형 콘텐츠가 이 시장을 매우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AI는 학습하기 위해서 모든 기존 데이터들을 그야말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AI가 제 영상, 제 트위터, 제 블로그 글들을 크롤링해서 학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분명히 원작자인 저를 보고 학습을 한 것인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보면요, 어떤 음악가나 어떤 과학자가 10년간 바쳐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그냥 딸깍 해서 가져간다던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로얄티도 지불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운 다음에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면 과연 그건 그 AI가 100%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들을 고민해보면 우리는 AI 생성 컨텐츠가 대범람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과연 AI라고 해서 그냥 다 갖다 쓰면 되는 건가? 심지어 AI끼리도 AI끼리 학습할 텐데 그냥 무법지대로 둬서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는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그러한 시장에 이 스토리 프로토콜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요, IP를 스토리 메인넷 위에서 거래하게끔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빌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머니스택 트위터, 머니스택 영상, 머니스택 블로그를 스토리 메인넷에 올린 다음에 제 지식을 학습하실 거면 누구나 학습하셔도 되고 인용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당신이 만들어낸 수익의 0.1%를 주는 조건으로 제 IP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명확하게 로열티 퍼센테이지나 사용 조건을 건다던가, 그리고 심지어는 AI끼리도 서로 학습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메인넷들이 되게 하자. 더 나아가서는 유명 브랜드, 게임, 소설, 노래, 과학, 심지어 밈코인 등등 이러한 모든 IP들이 응당하게 재가치를 내고 사용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큰 시장을 만들자 라는 게 이 스토리 프로토콜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한마디로 IP가 본격적으로 수익 자산화 사례로 자리 잡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당연히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저거 아이디어는 뭐 그럴싸한다, 동감한다. 근데 저게 될까?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스토리를 막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스토리가 AI 에이전트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진짜 IP가 거래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좁게 봐서 IP는 뭐 5년 뒤에 커질 시장이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AI 에이전트들은 상호작용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AI 에이전트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장이 되기만 해도 이 파급력은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요, 메인넷 런칭 전에 ATCP/IP,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IP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버추얼의 루나라는 AI를 고용해가지고 야, 우리 스토리를 홍보하는데 너를 일주일에 1000불인가 주고 고용할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줘 AI 에이전트라고 하니까 이 루나는 열심히 스토리 프로토콜을 홍보했고 그게 트위터 상에서는 매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스토리의 창업자인 제이슨 짜오와 대화도 나누고
나보다 더 나은 AI 에이전트는 없어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AI 에이전트의 비서로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등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화제가 됐죠.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은 요새 서로 학습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릴린이라는 뷰티 인플루언서의 자료와 렉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둘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뷰티 정보도 관심이 많고 엄청 똑똑한 매력적인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만든다던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토리는 얘네끼리 서로 묻고 학습할 때 응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들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이 스토리는 정말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랑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내 거래소나 바이낸스까지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지금 솔라나나 베이스 덱스 시장에서는 AI 에이전트들이 그야말로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나오면 신밀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프로젝트들은 시가총액 1빌리언을 찍기도 하는데 중앙아식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엄청난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중앙거래소만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AI 에이전트들의 사례들이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 시장은 정말 거대한 시장입니다. 일부 국내 거래소에서도 고트나 AIXBT 같은 친구들을 상장하는 모습으로 아마 간접적으로 느끼셨을 수는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크립토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입니다. AI 섹터가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이러한 수많은 AI 프로젝트들과 함께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나도 그렇고요. AI6인지의 엘리자 OS, 제레브로나 고트 같은 메이저 AI 에이전트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시장 효용성을 입증을 받고 있고 이게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는 AI 에이전트만 다루는 플랫폼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스토리는 제가 본 다른 메인넷들과는 다르게 이미 생태계 내에 독자적인 디앱들이 꽤나 많은 상태입니다. 패션 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생성형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게 AI 친화적, IP 친화적인 다른 메인넷에서는 쉽게 살펴볼 수 없는 독자적인 디앱이 많고요. 스토리의 메인 AI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는 벤자민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스토리 메인넷이 나오면 스토리의 1등 AI 에이전트는 좀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정도는 갖고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미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이 제가 다른 메인넷을 본 것보다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토큰 출시 시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아마 메인넷이 출시했을 때 스토리 내부 생태계를 살펴보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파트너십도 빵빵합니다. 생성형 사진을 만드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세계 5대 AI 회사 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스테빌리티 AI랑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파트너십은 메이저 AI 웹2 회사가 웹3랑 협업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이낸스 월렛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낸스에 걸 확률이 높긴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아마존이나 발망, 신발 브랜드 크룩스와 같은 이미 웹2에서 이름 좀 날리는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IP를 스토리 메인넷에서 거래한다는 게 말뿐만이 아니다. 정말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IP를 거래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IP가 거래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A16가 이 IP 시장의 문제성을 공감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를 보여주겠다라는 목표로 정말 달리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파트너십도 전례 없던 수준이었던 것을 살펴보면 스토리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인지 현재 스토리는 카이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카이토가 뭐냐면 크립토 관련 주제 중에 어떤 게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어 라는 일종의 지표인데요. 항상 스토리는 3등 안에 드는 모습을 요새 보여주고 있어서 VC들 뿐만 아니라 유저들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토리는 메인넷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스토리 디스코드 활동 열심히 하고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오지 자격을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스토리가 요새 옆에 종사진 보이시죠? 메인넷 런칭하면 종을 울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미리 종을 갖다 놓은 걸 봐서는 메인넷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바이낸스 월렛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건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텔레그램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까
당첨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인넷 런칭했을 때 초기 토큰을 얻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스토리가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바이낸스 월렛 이벤트에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요, 이 스토리는 정말 흔치 않게 오랜만에 많은 장점을 갖고 나오는 친구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항상 먼 미래를 보며 투자하는 A16G가 리드해가지고 시리즈 A에 이어 B까지 투자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메인넷이 제시하는 IP라는 아이디어도 너무나 참신하고 문제의식도 공감이 됩니다. 또한 요새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AI와도 찰떡궁합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위터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미 실체 있는 빵빵한 파트너십도 있다는 점들이 이 스토리 메인넷 출시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정말 이 IP 시장은 거대한데 아직 그만큼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그 시장 가치를 인정받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머니스택님, 이 IP라는 게 문제도 있고 시장도 큰 건 알겠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프로토콜이 성공하게 될지 말지는 결국 메인넷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IP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현재 가장 날카롭고 크게 접근하는 프로젝트가 이 스토리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이후에 과연 스토리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꼭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다른 레이어 1, 레이어 2들은 되게 비슷한 컨셉이었어요. 그냥 사실 더 빠르다, 아니면 우리 네트워크가 더 안전하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2다, 솔라나에 EVM을 붙이겠다 등등. 저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새롭지 않다, 재미없다, 더 이상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거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래봤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굳이 어떤 프로토콜의 예를 들긴 그렇지만 스타크넷, GK싱크, 타이코 등등 다양한 이더리움 레이어 2나 비트코인 쪽에서도 레이어 2들이 나왔지만 에어드랍 작업이 끝나면 그냥 소강 상태가 되고, 어차피 그 생태계에 디파이 뭐 있나 하고 들어봐봤자 똑같은 디앱이고, 이런 경험을 유저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한테 이러한 재미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점수를 주고 싶은 프로젝트가 이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토리는 창업자가 트위터도 되게 열심히 쓰는데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고 시장의 기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개인적으로도 잘 됐으면 하는 게, 지금 어느 순간 암호화폐 시장이 밈코인, AI 에이전트 너무 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유즈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이 시장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유망한 거야 라는 충격을 한 번 더 던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스토리가 깨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굳이 저의 잔고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낸스 월렛 이벤트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메인넷 나왔을 때 매수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비교적 좀 오랜 기간 이 스토리 메인넷이 가져가는 행보를 지켜보면서 이 IP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주목해보시면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스토리 메인넷이 나왔을 때 이 스토리에서 밀어주는 디앱들, AI 에이전트인 벤자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의 IP를 거래하는 베리오 같은 디앱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 스토리 메인넷이 잘 된다면 당연히 디앱에서도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스토리 메인넷이 나오면 이 스토리의 디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